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N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산타랠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주시장에서 오늘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부터 속타랠리가 됐지만 그래도 산타랠리의 유래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틀까지 약 7일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리고 연말에는 또 기관들이 또 대부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예일 허시라는 이코노미스트가 1972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었던 부분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이 그나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2월 우리 증권사들이 예상한 밴드가 2,300에서 2,500 정도, 그죠? 그런 라인에 놓여져 있으니까 지금 2,400 요 언저리에서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흐름, 또 거기다가 내일은 쿼드러블 워칭 데이, 이 부분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 라인은 사실 우리 시장이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돌직구 타이밍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이제 그날 밤 새벽에 있었죠. 그때 파월의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킹 연구소에서 연설을 한 파월이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매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2월 긴축 속도 조절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완화적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3%대 급등을 했고, 우리 시장은 그 다음 날 갭상승한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사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간 이 강경 긴축으로 인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연착륙을 위해서 속도 조절이 다소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호재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보다 오히려 나오는 수치들, 그죠? 경제지표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CPI,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체화된 숫자 흐름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 이 이야기를 했다고 너무 앞서가는 기대감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의 11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실업률은 3.7% 예상만큼 나왔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자,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또 어제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그죠? 12월 달 0.5bp, 그러니까 0.75bp에서 0.5bp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내려오지만, 내년 2월 부분에 있어서는 0.5bp를 인상을 해서 금리의 상단이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았던 거죠. 자, 그런 흐름 부분이 지금 빅스텝, 2연속 빅스텝 가능성 때문에 내년 2023년 2월 FOMC 정책금리 확률이 4.75에서 5%까지
5%대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어제도 또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런 가운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래 공포가 되살아났다고 할 만큼 사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동량, 세계의 물동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블랙스톤,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환매 중단, 이런 악재 이야기가 12월 2일 날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5% 금리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CEO가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가 또 2%의 감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뭐예요?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뭐 유가 이미 그전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유가도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74.5불까지 급락하는 부분, 그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된 거죠. 자,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다소의 힌트를 가져야 될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이 왜 갑자기 완화적 이야기를 했을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블랙스톤의,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이상 조짐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정 정도 연착륙을 위한 안심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주식시장에 주식과 관련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부분이 1995년부터인데 그때부터 뭐 2008년 리만 브라더스나 금리 인상기에 나름대로 그죠? 충격이 없는 연착륙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의 흐름 속에서 경기 충격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피봇,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은 시장에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나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부담, 그래서 여기서 더 긴축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펀드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희망사항인 연착륙을 기대하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부터 그죠? 시진핑이 방역 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면서 사실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 뭐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이 일정 정도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중국의 질병통제센터장은 방역 조치가 즉각 완화되면 중국 본토 확진자 수가 2억 3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논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다. 의료체계 병실이 부족하고, 그리고 중국산 백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노인네들 접종 비율이 60%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확 열려서 그죠? 더 나은 흐름 부분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제약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혹시나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여행이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섹터상에서 보게 되면
2134포인트 9월 30일 날 저점을 만들고 반도체가 반등을 해줬고 주도 섹터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다가 그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마디를 채운 LG 엔솔이 그죠? 41만 원에서 6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중국 관련주의 섹터 순환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죠. 추라 차질이 3조 5조, 3조 5천억. 그죠? 그러니까 정유나 화학, 철강 이게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학 때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어떤 의견에 있어서 피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의리 없는 XXS라 객사할 것이다. 이런 문구들은 절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면 그런 불법 파업의 부분을 용납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아 공장장이 노조에 눈물의 호소를 했다라는 이야기 6조 3천억짜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데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올해 2월 달에 신공장을 짓기로 한 걸 아직도 그죠? 아직도 노조의 반대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노사 현실이라는 것도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유동 비율 조정이 있죠. 12월 동시 만기일 내일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조정의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들의 수급적 흐름도 내일 부분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달 연속 지금 계속 금투세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것도 그만두고 외국인 투자자 금투세 적용 제외 지분 25% 안 되면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이 제로인 외국인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요.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개인 투자가를 위하는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옵션 만기는 나름대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날 갭상승 훅 뜬 이후에 훅 뜬 상황에서 2,500포인트에서 나 2,500포인트 왔어 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매도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흘러나오는 상황. 자, 여기서 2,500포인트에 갔었던 종합주가지수가 2,400을 살짝 허물어뜨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특히 나스닥 시장이 받쳐주지 않았죠. 어제의 나스닥 하락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JP모건의 CEO가 어떻고 골드만삭스 제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을 매수해야 되는 5가지 이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들은 환율 플레이를 하면서 9월 30일부터 그리고 10월 11월까지 7조 2천억을 매수했다가 그죠? 12월 2일 날 4천억 그리고 5일 날 약 3천억 그리고 어제 약 957억 오늘 약 얼마예요?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2달 동안 7조 2천억을 매수를 하다가 그죠? 12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 9천억 정도를 오늘까지 포함하면 매도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영향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들이 따라올 만한 심리, 그지?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찮다 하고 따라 들어오는 타이밍에 선물과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한 거죠. 제가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증가를 해야 된다. 그건 수출과 연동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12월 1일, 2일부터 외인들이 매도가 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그죠? 우리나라만큼 수출 수입과 관련된 세부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바라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을 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의 섹터의 좋고 나쁨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수출 추이를 보니까 그죠? 2달 연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11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4%나 급감하는 부분. 그 이유야 뻔하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수출의 증감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연속 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무역 수지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는 흐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 좋은 역할을 했고 지수의 추가 상승에 걸림돌이 작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15개 품목을 보게 되면 자동차와 2차 전지 이쪽은 선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주가는 못 올라가느냐? IRA 법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29.8% 감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50%의 수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SK 하이닉스, 그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국가별 미국, 중동, 유럽은 수출이 증가를 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섹터 부분의 흐름 부분을 일정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경제 내리막길이다. 내년 1%대 저성장이다. 굴지의 IB 해외 투자 이 은행들이 우리나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 세계 평균이 2%인데 그죠? 거기다 노무라 증권은 원수졌습니까? 마이너스 1.3%. 그죠? 왜 세계 글로벌 시장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의 하향, 그리고 금융 여건의 악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0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 그 속에서 부동산 가격 부분, 주택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 부분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흐름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지금 1시, 오늘 1시 기준인데, 그죠? 이 9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그죠? 15% 올라와서 2,500포인트를 찍은 시장이 지금 한 달 내내 박스권 흐름 부분에 진행되고 오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모멘텀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객예탁금은 뭐예요? 46조, 47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올라갈 힘이 없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장은 비추세 구간으로 움직이고 한쪽 섹터, 중국 관련 섹터가 올라가니까 여타 섹터는 내려오고 이런 흐름 부분이 진행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사실 워런 버핏이 쏘아올린 희망 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TSMC를 워런 버핏이 저가에 산 게 아닙니다. 그죠? 3분기 7, 8, 9월 그죠? 70불에서 90불 사이에 왕창 5조를 산 거죠.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워런 버핏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처럼 따라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죠? 매일 시세를 보고 단기 투자를 병행하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버핏이 투자한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지면서 애플이든 여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진 TSMC 공장에서 뭐예요?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하는 등 TSMC는 성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 보세요. 그죠? 삼성전자는 그나마 백색 가전과 휴대폰, 모바일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아닙니까? 아까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50% 줄었대잖아요. 4분기에 1조 1천억의 손실, 그리고 내년에는 6조 정도의 손실도 나올 걸. 그걸 왜 미리 삽니까? 높게 주고 사더라도 올라갈 때 사야지. 그죠? 자, 주가 한번 보세요. 15만 원, 작년 1월 달에 15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와서 9월 30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이 나왔는데 오늘 저점, 9월 30일 저점도 또 붕괴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죠? 실적이 안 나오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상승하려면 적어도 뭡니까? 감산해야죠. 감산을 해서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오래됐죠? 한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주력산업의 재고가 눈덩이다. 하이닉스가 3분기에 122%로 가장 높은 재고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석유화학 쪽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이거 이제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런데 석유화학은 조금 틀린 모습이에요. 석유화학의 지금 3분기 화학 분야만으로 봤을 땐 뭐 LG화학이든 하나솔루션이든 금호석이든 롯데케미칼은 다 안 좋습니다. 그죠? LG화학은 양극재가 버텨줬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버텨줬지 순수화학, 나프타,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악재 부분은 분명히 진행됐었는데 화학 쪽은 이제 바닥에 나와서 되돌아 나오는 부분이죠. 왜? 이런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고환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맺었었기 때문에 아까 반도체하고는 조금 틀린 의미로 저점을 잡아가는 중에 놓여 있는 섹터 부분이다.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미용, 그죠? 화장품보다는 의료기기, 미용 쪽 라인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가 74불 부분까지 내려왔던 건 항공, 특히 대한항공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도 참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1,30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화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죠? 그 부분이 이제 1, 4분기에 추가적인 시장 지수가 약세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갈 거냐 하는 결정짓는 요소일 텐데 저는 반등은 있어도 추세는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달러도 그렇고 원달러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내일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 CPI 발표, 그죠? FOMC 이런 굵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MTN 밴드에 들어가시면 각 섹터, 주요 섹터의 대표주들에 대한 가격 위치 점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MTN 밴드에 김기수를 검색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김기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